한국에서 저녁 6시 출발해서 미얀마에 도착해서 돌아오는 시간,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시간 새벽 6시. 그래가지고 아침 8시 반 비행기로 일본 도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오후 3시. 이런 스케줄로 매일같이 거의 7년 동안을 타면서 제가 630만 마일이라는 기록도 남기게 된 에피소드가 있고. 630만 마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고요. 다른 항공사의 마일리지까지 합치면은 1000만 마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은 비행기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이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후배가 뭐 하냐면은 일본에다가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 후배로부터 급한 물건이니까 요금을 드릴 테니까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는 그 부탁으로부터 이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제가 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그거를 이제 사업화를 시킨 겁니다. 비행기 퀵서비스 기사. 이거를 사업화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면 이 1000만 마일리지가 쌓이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저녁 비행기로 미얀마를 갑니다. 미얀마에 가서 입국 심사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이쪽에다가 놓아주고, 공항에서 바로 다른 한국 가는 물건을 받아서 다시 그 온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30분 정도 내에 이거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다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한국에 들어온 거를 또 한국에 이제 다시 입국 심사를 통해서 보내놓고 다시 또 이제 출국 심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물건을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예,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통해서 물건을 또 내놓고 일본에서 한국 가는 물건을 또 싣고 또 그 비행기를 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한국, 미얀마, 또 그 비행기를 그대로 또 미얀마에서 한국, 한국에서 다시 또 일본, 일본에서 다시 한국, 한국에서 다시 미얀마, 이렇게 어떨 때는 연달아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일 7년 동안 이 일을 하셨대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업이 될 줄 몰랐는데, 의류가 주 고객사였는데, 의류에서도 에어카고나 빨리 보내려고 해도 사람 인편으로 보내는 것만큼 빠르진 않잖아요. 특히나 의류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중요하잖아요. 트렌드를 빨리 읽고 빨리 출시하는 업체가 사실은 이제 시장을 먼저 선점하게 되니까 경쟁이 붙다 보니까 단추나 지퍼나 이런 것들, 의류 부자재들을 빨리 공수해 오는 걸 원하는 거죠. 에어카고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로, 보세 창고로 가잖아요. 보세 창고로 가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묵힌 다음에 이제 관세사가 통과를 시켜야지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사람이 인편으로 가면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중량,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오버 차지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출국 심사하고 바로 내놓고 나서 바로 또 다른 물건을 또 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정말 650만 마일을 탈 수 있겠구나. 이분이 이 일을 20년 동안 하셨으니까요.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거래처 사장님들, 또 임원분들이 이제 출장을 가면서 저를 이제 비행기에서 만나서 제 옆에 앉을 때도 계시고, 뭐 따로따로 비즈니스석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인사를 남들하고 또 잘하는 편이라 그냥 가고 인사하고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출장 갈 때는 제가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거 보고 또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갑니다. 그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더니, 에이, 매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보니까 제가 탈 때마다 있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저는 인간 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걸 보고서 그 회사에 가셔서 이런 말을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럼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거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농담해 주시는 게 진짜 진실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 가족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가족분들도 같이 제 팬이 돼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비즈니스석에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또 뭐 대표이사분들도 타시고 기업체 임원분들도 타시고 뭐 이런 이제 분들하고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뭐 자주 나가봐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비행기를 탔다 하면 이분이 있는 거예요. 탔다 하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제가 이분을 뵙고 든 생각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거리를 찾는 것도 이제 뭐 쉽진 않죠. 쉽지 않고 한데, 뭐 이 일 자체가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 얘기는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사람이 가서 전달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전달해주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니까 건강만 허락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비행기가 안 뜨니까 일거리가 딱 끊겨서 지속적으로 못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제 물량들이 보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생긴답니다. 언제든지 자기는 그쪽 일을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분 뵙고 1000만 마일이라는 마일리지를 제가 그걸 이제 다 일일이 확인을 했죠. 확인해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이 대한항공에서 이제 이분한테 보낸 메시지라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진들도 보시면은 나오지만 하여튼 이분이 무역을 하는 의류업체에 소개를 받고 시작한 일이지만 제가 여쭤봤더니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개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분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네스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진짜 기네스에 올릴 만한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직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이런 일자리들은 내가 사업화 시킬 수 있겠구나. 관심이 결국은 기회를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심부름 보낸 거죠. 근데 그 심부름이 이분이 깔끔하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일거리가 계속 이제 많아지니까 다른 비즈니스도 생기고 또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잘 맺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거리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뭘 할까?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뭐 할까? 돈 들여서 하는 거 말고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돈이 안 되더라도 뭔가를 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생기거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